안녕하세요. 다시 읽는 사이가부도입니다. 대영제국은 어떻게 해체되었나? 대영제국은 15세기 1607년부터 20세기인 1997년까지 존속했던 영국의 식민제국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1607년 최초의 13개 식민지 건설을 시작으로 1997년 홍콩 반환까지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걸쳐있던 식민제국으로서의 영국을 일컫는 명칭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이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5대양 6대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초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전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과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보유했으며 영토 면적으로는 세계 최대, 인구수로도 당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무역으로 강했던 대영제국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됐고 홍콩을 마지막으로 식민제국주의는 마지막을 걷게 됩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읽는 사이가부도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국왕은 영국령 인도에 한하여 황제였을 뿐 정식 명칭은 국왕입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로마 황제만을 황제로 인정해왔으며 러시아 제국의 경우 아예 제3의 로마라는 말을 만들고 동로마 제국의 후예를 자처했습니다. 대영제국은 현대 문명의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입니다. 대영제국은 영어, 의회민주주의, 교통, 자본주의, 시간대, 산업혁명, 정장 등 오늘날의 인류 보편 문화를 만들어 놓은 엄청난 문화력과 산업력을 가졌고 또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했던 실행력과 국력을 가졌습니다. 당시 대영제국과 관계없는 국가는 거의 없었기에 현대의 보편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세계의 여러 방면의 표준이 영국식이 된 것도 바로 대영제국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계의 시간체계는 영국의 그리니치 전문대를 원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복식인 양복이 전 세계의 정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산업, 사상, 정치, 군사 등 현대 문명의 기준이 된 것들 중 상당수가 대영제국에서 만들어져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이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왕국은 무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였지만 전체적인 상업 선박의 운송 규모에서도 물량이 조금씩 커져서 나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을 정도까지 올라섰습니다. 잉글랜드 왕국은 유럽의 선박 운송을 주도했던 주요 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남유럽, 북유럽, 미국을 차례로 넘어섰고 나중에는 해상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운송 규모가 적었지만 엄청난 세력을 갖추었습니다. 상업 선박의 운송 규모를 기준으로 유럽이 전 세계에 차지하고 있던 비중을 보면 15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잉글랜드의 무역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이 본격적으로 상업 선박의 운송 규모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범선과는 다른 기선이 등장했을 시기부터였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범선이 더 높았지만 기선도 높았고 전체적으로도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연방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자치령, 정부 간 연합조직으로서 출범했습니다. 본래 대영제국은 본토인 영국이 다수의 자치령, 식민지 등을 거느린 형태였지만 1차 대전 때 영국을 도와 피 흘려 싸운 자치령들이 그 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고 영국 정부가 1931년에 웨스트민스터 헌장으로 그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령들이 외교권, 군사권까지 자체적으로 가지게 돼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는데 이들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건 아니므로 영국과 자치령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영연방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영토 확장을 기준으로 크게 제1국과 제2국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783년은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로 유명한 튜터 왕조의 뒤를 이은 스튜어트 왕조의 첫왕 제임스 1세 때 아메리카의 제임스타운에 도착하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제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동군연합과 내전 끝에 사형된 스튜어트 왕조의 찰스 1세를 거쳐 올리버 크로멜 호국경의 잉글랜드
잉글랜드 연방 다시 찰스 2세가 돌아와 스튜어트 왕조를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이 발생해 오렌지공 윌리엄이 상륙 하노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코바이트도 생성됩니다. 하노버 왕조의 조지 시대 중 조지 3세가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그레이트 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지속됩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는 1607년 버지니아, 1620년 매사추세츠, 1632년 메릴랜드, 1635년 코네티컷, 1644년 로드 아일랜드, 1662년 노스캐롤라이나, 1662년 사우스캐롤라이나, 1664년 뉴욕, 1664년 뉴저지, 1679년 뉴햄프셔, 1681년 펜실베니아, 1704년 델라웨어, 1713년 조지아, 그리고 1713년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1759년 로어 어퍼 캐나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국은 조지 3세 시기에부터 남은 조지 시대와 이어지는 빅토리아 시대로 연결되며 홍콩 반환이 성사된 1997년을 제국주의의 자발적 종료 시점으로 비록 영국은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던 미국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캐나다와 벵골 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788년 제임스 쿡의 태평양 탐험을 통해 발견한 호주를 식민지화하고 나폴레옹과의 투쟁 과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로써 새롭게 구성된 2차 식민제국으로 불리는 대영제국의 중심은 동인도 회사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한 인도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끝낸 워털루 전투 이후부터는 증기선과 전신 등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대륙별 초기 영토 지배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는 인도, 동인도 회사 보호지, 벵골, 포트 세인트 졸지, 데칸 디스트릭트, 봄베이, 실론, 모리셔스, 싱가포르, 말라카, 페낭. 아프리카는 케이프 오브 굿홉, 시에라이온, 세네갈, 고레, 페르난도포.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은 지브롤터, 몰타, 아일랜드가 포함됩니다. 이후에는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과 이집트의 카이로를 연결하는 종단 정책을 펼쳤고 연이어 카이로에서의 인도의 캘커타를 연결하는 3시 정책을 펼치며 중동 지역으로 진출을 꾀하였으며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고 형성된 경로를 따라 싱가포르 방면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했던 영국은 1920년에 정점에 올라서 엄청난 크기의 영토와 4억이 넘는 인구를 통치하는 판도를 이룩해냅니다. 그러나 이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 본토의 국력은 크게 소모되었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등 여러 자치령과 식민지들은 독립을 요구하면서 제국은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과 다른 지역과의 연결망에 큰 타격을 입었고 급기야는 1942년 일본과의 말레이 해전과 실론 해전으로 동양 함대가 소멸하거나 나치 독일과의 해전에서 주력 수상함 다수와 맞바꾼 전과를 세우고 라이온급 전함 개발안도 벵가드 전함으로 엄청나게 축소되었으며 미국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해외의 여러 해군기지나 항구를 넘겨주는 등 제해권을 기반으로 했던 대영제국의 영향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대신 전쟁 기간 내내 영국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마다가스카르를 나치 독일과 비시 프랑스에서 해방시켰고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국은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하고도 스웨즈 운하를 지나는 항로를 장악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미국의 등장으로 대영제국의 시대는 이미 저물어가고 있으며 세계의 중심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국제 정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중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무렵 미국이 대영제국의 국력과 영향력을 제치고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영제국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갔습니다. 종전 이후 인도제국이 독립하는 등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정적으로 1956년에 제2차 중동전쟁에서 미국과 소련의 굴욕을 당하면서 1971년에는 스웨즈 동쪽에 주둔 영국군 5만 명을 전면 철수시켰고 1984년에는 브루나이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며 1997년에는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했습니다.
영국의 앤서니 이든 정권은 이라크에서 값싸게 석유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나세르는 이집트 민족주의와 반식민주의, 아랍 사회주의를 주창하며 이라크에 영국의 입김을 제거하려 들었고 프랑스의 기몰레 정권 역시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알제리 전쟁에 나세르가 개입하여 반프랑스 게릴라들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에 프랑스는 이집트를 타격할 준비를 하는 한편 이스라엘에 프랑스제 최신 병기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소련이 무력을 사용해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겠다고 더 나아가서 영국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과 함께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석유 제재까지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육함대 소속 미드웨이급 항공모함 코랄시와 에섹스급 항공모함 랜돌프가 지중해로 급파되어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 영국과 프랑스는 독자적인 핵전력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2차 대전 기간 중에도 많은 연구를 해왔고 풍부한 핵연료와 실험지를 가진 호주의 도움까지 등에 업은 영국은 비교적 빨리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으나 프랑스는 진도가 늦었습니다. 핵클럽에 가입한 영국은 자신들을 배신했던 미국 편에 붙어 프랑스의 핵개발에 딴지를 걸면서 프랑스 정부는 조국의 핵무장을 외치면서 친미 일변도의 대소 공동전선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후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지역들이 미국, 인도, 캐나다, 네팔 등으로 독립해 나가면서 영국은 대영제국 시기 확장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죄다 잃어버리고 홍콩 반환을 마침표로 섬나라로 남게 되면서 대영제국은 완전하게 해체됩니다. 결국 영국은 대영제국으로서의 세계의 패권에 개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급속한 결속을 통해 자국의 무역로를 보장받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식민지도 단순히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령, 보호령, 위임령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는데 영제국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통치한 지역일수록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나 경제 수준이 발전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도 가난하지만 영국령 기간 동안 최소 인구가 수억 명 늘어난 것이 사실이며 뭄바이와 캘커타의 경우 원래 허허벌판이었던 지역에서 영국의 막대한 투자로 인도 최대의 상업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제국,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같은 타 열강의 식민지들은 현재까지도 커피, 담배, 카카오, 마약 같은 농업에 의존하면서 높은 빈곤율과 범죄율을 자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 모든 식민지, 피식민지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나라마다 다르며 영국의 대표적인 식민지였던 인도만 해도 영국의 근대화 기여 및 공과 사를 모두 인정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날에도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가 국가 묵념의 날을 지정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상당한 자치권 부여와 함께 가급적 문화 및 종교는 건들지 않았고 독립 문제도 비교적 깔끔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아직도 56개국 24억 명이라는 많은 구식민지들이 영연방에 자발적으로 소속되어 수평적 관계에서 영국과 친목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이 대영제국, 대일본제국과 개를 같이 하는 표현이라는 인식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입장에 있으며 대한이란 말은 한반도 토착 세력이었던 사만의 의미가 확장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로 쓰인 것이며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나온 단어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높이는 의도에서 사용되어 온 것은 대조선의 사례처럼 사실이긴 합니다. 대한제국에서 제국이 사라지고 왕이 사라지고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국과 같이 연합왕국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특이한 형식이어서 영어 표현에서 greater는 어떤 중심국가와 그 국가의 지배력 또는 문화권이 미치는 주변 권역을 의미하는 범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란보다 넓은 페르시아 제국들의 영향권을 지칭하는 greater 이란, 중화권을 뜻하는 greater 차이나 인도공화국보다 넓은 남아시아 지역 혹은 그 밖에 인도 문화에 영향력을 미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권역을 지칭하는 그레이터 인디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그 바깥의 스칸디나비아 문화권까지 함께 지칭하는 표현 중 하나인 그레이터 스칸디나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현재는 주로 범권의 형태로 번역되지만 대 또는 대권 형태로 번역된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토를 제외한 권역 일부를 지칭한다는 면에서 정확한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는 그레이터 그리스로 번역되는 마그나 그라키아가 대그리스로 번역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영국과 대영제국의 관계도 그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대영국이란 표현이 등장한 기사입니다. 6월 25일 어느 국가배인지 이상한 모양의 삼범죽선 한 척이 홍주의 고대도 뒷바다에 와서 정박했는데 영길리국의 배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방간인 홍주 목사 이민혜와 수군 우후 김형수로 하여금 달려가서 문정하게 했더니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자로 문답했는데 국명은 영길리국 또는 대영국이라고 부르고 난돈과 혼도사단이라는 곳을 하는데 영길리국, 애란국, 사객란국이 합쳐져 한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대영국이라 칭하고 국왕의 성은 위씨고 지방은 중국과 같이 넓은데 난돈의 지방은 75리고 국중에는 산이 많고 물은 적으나 오곡이 모두 있다고 했고 변계는 골련에 가까운데 곧 운남성에 발원하는 한 줄기 하류가 영국의 한 지방을 거쳐 대해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국경까지의 거리는 수로로 7만 리이고 육로로는 4만 리이며 조선까지는 수로로 7만 리인데 범란치, 아사라, 여송을 지나고 지리아 등의 나라를 넘어서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순조실록 32권 1832년 7월 21일 조선에도 이미 영국의 존재는 중국에 들어온 서적 등을 통해 알려져 있었고 영국배가 다녀간 적도 있었으나 필담이 남아 조선의 관리와 문답한 기록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영길리국을 대영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 기사에서 처음 알려진 것으로 대영국은 연합왕국인 영길리국을 강조해 부르는 말로서 쓰였습니다. 다만 이 기사에서도 대영국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관한 인용 이후에는 다시 영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록 전체에서도 아주 드물게 쓰인 표현입니다. 외국인과 한자로 나눈 필담이 실록에 실린 것들을 보면 프랑스인이 자신을 대불란서에서 왔다라거나 미국인이 대미국에서 왔다라고 했다는 경우가 보이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조선 측이 일일이 대불란서, 대미국으로 불러주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 기사를 근거로 대영국은 여러 국가를 통일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대를 붙인 것이므로 훗날 고종이 대한이란 국호를 선포할 때 사만이 하나로 통합된 국가니 대한이라고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라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의 13개 식민지, 호주, 뉴질랜드는 영국이 본할 직할 통영으로서 완전한 자치국도로 생각하고 개발한 영토입니다. 영국이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시절 아일랜드 섬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서 해외 영토가 아닌 영국의 본토였지만 식민지와 다를 바 없어서 결국 독립투쟁을 벌여 독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이지만 자치령으로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아시아, 홍콩, 웨이하이웨이, 포트 해밀턴, 텐진,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버마, 벤쿨렌, 필리핀, 남아시아, 인도제국, 영국령, 실론, 몰디브, 네팔, 부탄, 아프가니스탄, 서아시아는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트란스요르단, 메소포타미아, 오만, 카타르, 키프로스, 영국령 아덴, 쿠웨이트, 휴전 오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솔로몬 제도, 길버트 앤 앨리스 제도, 뉴헤브리디스 제도,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13개의 식민지와 캐나다, 오리건, 중앙아메리카는 영국령 온두라스, 자메이카, 도미니카, 바베이도스, 바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그레나다, 모스키토 해안, 쿠바,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영국령 기아나, 포클랜드 제도, 아프리카는 이집트, 앵글로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로디지아, 케냐, 우간다, 골드코스트, 영국령 소말릴랜드, 소말리아, 감비아, 시에라리온, 베추아날랜드, 바스톨란드, 스와질란드, 로디지아, 니아살랜드, 모리셔스, 세이셸, 탕가니카, 잔지바르, 카메룬, 리비아, 에리트레아, 유럽은 아일랜드 섬, 몰타, 지브롤터, 이오니아 제도, 코르시카, 연합군 점령하에 이탈리아, 독일 서북부, 오스트리아 남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무역으로 강했던 대영 제국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어야 됐고 홍콩을 마지막으로 식민 제국주의는 마지막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 미국이라는 거대한 민주주의와 대이민의 세계를 맞이하여 새로운 세계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영 제국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읽는 사이카부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